긴 상승의 랠리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숨을 고르는데 좀 거칠게 숨을 고르고 있는 건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절대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비교적 좀 어둡습니다. 심상치가 않은데 유가증권 시장도 좀 밀리고 코스닥이 840선 이탈이네요.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현재까지 분위기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주도주들에 대한 좀 이격 축소 구간이다. 그러니까 네. 좀 너무 급하다 이거죠. 기울기 자체가 이격 축소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좀 에너지가 좀 나오는 쪽이 낙폭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비주 정도에 대한 어떤 기술 반등.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차익 매물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국 소비주와 같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이 지금 가격 메리트 때문에 반등 나오는 구조가 이번에 좀 시장에서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그냥 단순히 좀 많이 올라서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조정의 빌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빠지는데 이런 하락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은 몇 가지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먼저 시장의 이 사이즈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월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월봉 보게 되면은, 이번에 2428선까지 올라갔죠. 2828선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이 코로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던 거는 이제 1월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3월 달에 전 세계로 좀 강타하는 글로벌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강화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나타난 두 가지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좀 변화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존의 지식 기반이었던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이런 주식군들, 그 다음에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하나투어, 모도투어, 뭐 호텔 신라,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에 따라서 매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주식들, 이런 산업군들이 큰 좀 위기를 저는 맞이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 제약으로 완전히 전 넘어갔다. 그래서 진단키트, 시젠과 같은 이런 어떤 주식들 같은 경우도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산업군들이 완전히 저는 바이오 제약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위상이 완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산업군으로 좀 위치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상승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가 이제 펀더멘탈을 지금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서 넘쳐난 이 유동성 자금, 뭐 꼬마 빌딩을 팔아서까지도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시장, 이런 스마트한 자금들이 아니라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어떤 심리나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뭐만 한다고 하면 우르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변덕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자그마한 어떤 뉴스에 따라서도 큰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변동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 유동작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펀더멘털을 완전히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올해 지금 이 컨센 자체가 90조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 정도 벌었냐면 한 110조에서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570개사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요. 전체가 아니라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봤었을 땐 한 120조에서 110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도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2019년도를 넘어가고 있으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이 상권 2200, 그러니까 2242상권에서 다 뭐냐면 펀더멘탈을 다 유동성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유동성은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예요.
시장의 기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를 열심히 푸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렇게 되게 되면 불협화음도 없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동성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큰 폭락이 언제든지 나와도 아무렇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게끔 시장에서 계속 에너지를 넣어야만 이번 시장이 다시 이제 큰 조정을 피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라인을 어떻게 좀 잡는 게 좋냐면, 우리가 2250 라인을 넘어섰던 시점,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로 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대한 피해를 보기 직전 지점이다 이거죠. 요 구간. 요 구간이 좀 테스트의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으로 우리가 작용했었던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2270 정도 되는데, 2260에서 2280선 정도를 바운드로 두고 2260에서 2280선 정도 요 구간 이상권에서는 언제든지 종목들에 대한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저는 종목수를 좀 늘리시기보다는 종목수를 좀 줄여서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단 이주식 저주식 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시장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다가 한 5개월 동안 벌었던 거 한 방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대한 제어도 필요하고, 여기서 설사 시장이 조정받다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주도주와 후발주에 대한 구분을 항상 좀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 이번 구간에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수를 더 줄이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대하는 전략, 요 전략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양대축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 그런데 오늘 2차전지 쪽에 삼성 SDI도 그렇고 이런 장에서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가 이번 주까지 나와야 되다 보니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들이 대체로 나왔는데 좋았는데 수젠텍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밀려나는 흐름이 어제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팁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되게 간단하면서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압축, 축소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좀 제시해드렸던 거는 돌연변이나 변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완결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나 구조가 이어지는 구조. 보게 되면 이번 구간에 가장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한미약품이나 이런 주식이 왜 떴냐 이거죠. 왜? EC18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이 왜 갑자기 부각받았냐 이거죠. 면역 항암제 관련된 주식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죠? 이게 이번에 기술 수출되는 과정을 좀 뜯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 그죠? 돌연변이 변종 아닙니까? 이 변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뜨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업체들이 8월 이제 27일에서 28일 날 유럽 간헐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업체들 가운데서 유한양행 집단과 그다음에 녹십자 집단 쪽이 계속적으로 이번에 좀 중심키를 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 쪽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튀는 주식들 몇 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스코타 같은 기업도 갑자기 좀 튀고, 그 다음에 녹십자 그룹 가운데서 녹십자 움직일 때 녹십자 셀이 가만히 있었다 갑자기 올라가고, 그죠? 이런 식의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8월 말까지는 녹십자 그룹과 유한양행 그룹 비즈니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하셔야 이번 구간의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시장을 좀 주도했던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이제 제넥신이나 이제 알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이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식들 좀 치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 조절 좀 원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NKMX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갔는데, 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호재 나오는데 뻗지 못하잖아요. 이건 죽는다라기보다는 고점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격을 좀 축소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었던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이 뒤늦게 움직이는 거죠. 다른 주식들이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더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오 제약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5G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5G 가운데서도 가장 좀 치고 갔었던 이제 에이스 테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솔리드 이런 주식들이 막 치고 할 때 이런 주식은 상대적으로 지금 신규 진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낙폭이 적었던 이제 RFHC 같은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코이바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선방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위치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주식들 쪽으로 매수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G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이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좀 주가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좀 고가권에 있으면 한번 좀 피하시는 게 좀 좋고요. 비중 조절 반드시 좀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월 말까지의 바이오제약의 핵심은 전 유한양의 집단과 돌연변이의 키를 가지고 있는 녹십자 진단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쪽이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5G 내에서도 좀 키높이가 나오는 쪽만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구분 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현금 관리를 조금 더 늘려놓으셨다가 소나기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공략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전략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